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발표를 맡은 1년차 강사 신종우입니다. 제가 발표한 저널은 금방 8월 애니제미에 발표된 카테터 어블레이션 인 엔드 스테이지 하트 페일리어 with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심토마틱 AFib을 동반한 하프페일리어 환자에서 카테터 어블레이션은 사망 및 하프페일리어 악화를 줄여준다고 하나 엔드 스테이지 하프페일리어 환자들에 대해서는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데이터가 부족하고 또 가이드라인 레커멘데이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이프티랑 에이피커시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이를 평가하고자 진행된 트라이얼입니다. 메서드입니다. 본 연구는 싱글 센터 오픈 레벨 인베스티게이터 이니시에이티드 스퍼리어리티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독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환자 인클루전은 네, 먼저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혹은 엘바드를 위해 기관에 리퍼된 엔드 스테이지 하프펠리어면서 심토매틱 AFib을 동반한 환자를 인클루전하였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로는 먼저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혹은 엘바드를 위해 리퍼된 환자이면서 심토마틱 AFib이 있고 니아 클래스 2 이상의 하트펠리어 그리고 EF 35% 이하 6 미닛 워킹 테스트로 어세스한 펑셔널 캐퍼시티에 제한이 있는 환자가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환자가 아리드믹 이벤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ICD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기 환자를 카테터 어블레이션과 GDMT를 같이 하는 그룹과 메디컬 세라피 어론 그룹으로 1대1 레이쇼로 랜덤 어사인하였습니다. 카테터 어블레이션 그룹은 랜더마이션 종료 후 가능한 빠르게 어블레이션을 통한 PB 아이솔레이션과 사이너스 컨버전을 시도하였고 리커의 경우 임상 판단화 에디셔널 어블레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안티아리드믹 드럭 같은 경우는 어블레이션 후에 중단하였습니다. 메디컬 테라피 그룹은 어, AHA 그리고 ES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하였습니다. 팔로업은 첫 1년까지는 3개월 단위로 이후 1년 단위로 에코 그리고 ICD 인테로게이션, PT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데스 프롬 애니커스, 그리고 임플란테이션 오브 엘바드, 그리고 어전트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설정하였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의 컴포넌트 각각과 데스 프롬 CB커스 그리고 LBEF, AP 버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스태티스티컬 애널라이시스로 먼저 그 메디컬 테라피 그룹의 애뉴얼라이즈드 이벤트 레이스를 20%로 가정을 하고 또 어블레이션 그룹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벤트의 해저드 레이저를 0.5로 예, 가정하였을 때 약 80%의 검정력으로 ям측 검정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샘플 값이 194명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어블레이션 그룹과 이제 메디컬 그룹을 약 3년간 추적 관찰하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의 큐뮬레이티브 인시던스를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어, 랜더마이제이션 일론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에 p-밸류 0.001 미만으로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리절트가 유의한 정도로 차이가 유의한 정도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 앤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로부터 얼리 시제이션이 권고되었고 이에 따라서 프로토콜 맨데이티드 메디컬 테라피 그룹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테라피는 이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연구는 그 통계는 프라이머리 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그 콕스 하자드 레이쇼 그리고 카플란 마이어 로그 랭크 테스트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피겨 1을 보시면 네, 카플란 마이어 커브와 하자드 레이쇼로 비교한 그 그래프이고요. 예.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약 군에 각 군에 97명씩 일론이 되었고 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없었고요. 음. 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네, 그 메디컬 테라피 그룹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그룹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큐뮬레이티브 인시던스는
8% 토탈, 그리고 메디컬 그룹은 30%이고 해저드 레이쇼는 0.24, 그리고 로그 랭크로 테스트로 계산한 P-밸류는 0.001 미만이었습니다. 다만 이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중성 보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플란-마이어 커브 그리고 해저드 레이쇼는 표기가 되었고 P-밸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그 데스 프롬 애니커스는 그 메디컬 테라피 그룹에 대해서 해저드 레이쇼 0.29, 그리고 엘바드 임플란테이션은 0.09로 낮은 해저드 레이쇼를 보였습니다. 테이블 2는 이런 이제 수치화에서 나타낸 표이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8%, 메디컬 테라피 그룹은 30%에서 해저드 레이쇼는 0.24, P-밸류는 0.001 미만이었습니다. 네. 테이블 3는 에디셔널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 각 군의 시간에 따른 LV 이젝션 프레션 변화와 AP 버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에 비교해서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LVEF는 6months 그리고 12months에서 약 6에서 7, 6에서 8% 정도 더 호전되었고 메디컬 테라피 그룹에서는 약 1% 정도로 민 디퍼런스는 약 5에서 6% 정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AP 버든 같은 경우 네, 그 어블레이션 그룹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AP 버든이 약 그 메디컬 그룹보다 22% 정도 더 낮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F의 클래시피케이션과 아미오다른 유즈에 대해서 나타낸 표이고 어, 어블레이션 그룹에선 12months 시점에서 약 56%에서 퍼시스턴트 AFib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메디컬 테라피 그룹에서는 약 9%에서 퍼시스턴트 AFib을 보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상을 보였고 또 아미오다린 주스 같은 경우 어블레이션 그룹에서는 약 29%, 그리고 메디컬 테라피 그룹에서는 약 57%가 12months 시점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은 싱글 리퍼럴 센터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어, 롱텀 팔로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리 시제이션 됐기 때문에 롱텀 팔로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픈 레이블 디자인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그 김대현 선생은 안 들어왔지? 저 아, 있습니다. 대훈이 있니? 예. 뭐, 너 혹시 뭐 코멘트 할 거 있니? 아니 그냥 저희도 좀 이런 거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싱글 센터 네이제이잖아요. 그 싱글 센터로 할 거면 고위험군을 해야지 뭐. 이게 고위험군이 그러니까 요번에 그 누구냐 그 저기 남효석 교수 그 자마 나온 거 봤니? 예 혈압 그러니까 조절하는 거. 이미디에트 스트로크에서 혈압 조절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골라서 이제 하면은 뭐 연수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쉽지 않으니까 질문 위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베이스라인 1번에 여기 보면은 그 저기 뭐냐 EF가 보면은 그래도 거의 30% 전후야. 첫 번째 질문이. 그리고 파록시즈말이 29%고, 그 30%고, 펄시스턴트가 55%라고 돼 있는데, 저기 밑에 보면은 그 아미오다론 쓴 게 45%밖에 안 돼요. 그 실제로 조금 더 파록시즈말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환자들한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제목이 이식 전 단계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29%, 28%면 캐슬 AF하고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 첫 번째 내 어, 질문이. 그러니까 제목을 그냥 조금 이렇게 공격 막, 당하더라고요. 그 응? 레이 브레이킹 할 때 공격 당하더라고. 그, 진짜 엔드 스테이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니아 클래스 2도 많잖아요. 니아 클래스 그러니까 2가 30%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식 전 단계 환자들은 아닌 것 같아, 내 네. 느낌이. 이렇게 보면 오히려 캐슬 AF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 그리고 저희 보면 1년 이상의 롱 스탠딩이 15%, 12%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이게 딱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나이도 다 지금 60세 초반밖에 안 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느낌 자체가 그렇게 시크한 그룹은 아닌 것 같아. 그, 뭐, 물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목은 딱 보고 있으면 그냥 당장 이식할 정도로 나쁜 환자들 같은데, 그 옛날에 저기 뭐냐, 쿡이 그 다음에 의미 없다고 한 그 논문, 그게 제목이 뭐였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환자들은 덜 시크한 것 같아, 느낌이.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하트레이트도 80회 정도로 비교적 잘 컨트롤 되어 있는 것 같고, 쭉 내려가 보세요. LA 다이멘탈은 뭐 한 50 전후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작지는 않은 거. ICD는 그 대신 많이 들어있긴 해요. CRTD는 저기 보면은 ICD, CRT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기 뭐냐 59%, 36%면 겹치지는 않은 거죠. 네, 합치니까 딱 되는 것 같은데. 합치니까 딱 100%인 둘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뭔가 다 들어있다는 소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탈 몇 명이라 그랬죠? 97명이라 그랬나요? 7명이니까 네. 97명인데 ICD, 2명이 CRT 들어가 있는 것 합치면은 97이 나와버리잖아. 다 ICD 합치면 97인. 97. 그럼 리듬 모니터하고 페이스메이커는 또 뭐야? 3위는? 그러니까 쭉 위에 한번 다시 한번 봐볼 수 있어. N수가 97이잖아. 그러니까 다 ILR하고 페이스메이커 있는 사람도 있나 봐요. RCD 안 넣고. 밑에 한번 봐봐. 아까 근데 지금 ICD 57하고 아하 97%라는 소리구나. 80. 그러니까 57하고 35를 더하면은 저게 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다 97. 합치면 97이 되는 건 맞구나. 그 다음에 에블레이션은 어떻게 한 거야? 다 블루튼 프로토콜. 크라이어하고 뭐 저기 이건가? 우리 1년차 선생이라 아마 잘 모를 것 같아. 써 있는 건 트랜스세트럴 펑처 이후에 그 다이렉트 카디오 버전을 먼저 하고 음. 네, 사이너스 컨버전 되지 않은 군에 대해서 카테터 어블레이션 병행했다고 되어 있고 모든 환자에서 PB 아이솔레이션은 다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B 아이솔레이션만 한 거냐고 아니면 다른 걸 더 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건 아마 서플리먼트를 찾아야 되겠다. 우리 1년차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데피니션 30초 이상이면 그거 했다는 거고. 처음 3개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뭐야, 도대체, 처음에. 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그거잖아. 그, 예, 데스, 엘바드, 하트티 세 개.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타임 투 퍼스트 이벤트로 잡은 거네, 분석을. 그죠? 그러니까 환자 수 계산을 카프란 마이어 타임 투 이벤트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나 봐, 여기서는. 응? 풀 사이즈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샘플 사이즈를 1년차 샘플 내용이 있네. 것 같아, 물어봐도. 아, 이게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을 우리가 메소드. 예, 이벤트 숫자로 한 게 아니고 타임 투 퍼스트 이벤트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under assumption of annual 여기는 그냥 애뉴라 그냥 이벤트 레이트로 하긴 했는데요. 아, annualized 근데 해저드 레이쇼 썼네요. 맞네. 이거는 타임 투 이벤트가 맞네요. hazard ratio to first primary event point primary event point event in the ablation group 0.50 hazard ratio for primary accuracy sample provide side test better superior relative incidence. 오케이.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요거 샘플 사이즈 타임 투 이벤트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공부 좀 해보자고. 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보통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거 하면 또 N수가 더 좀 더 필요하긴 하던데 그래도 아무튼 다음에 한번 언제 일요일 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외부로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안 되는 것 같던데 타임 투 이거 이벤트. 뭐 복잡한 거 약간 R 쓰던지 뭐 해야 되거든요. 그 코드 쓰던지. 그래. 알고. 저희 승준이는 모르나 이거? 아니 저기 이거 인터벤션 저도 코드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거 해저드 레이쇼라는 거.
그래, 한번 해갖고 쉐어해갖고 한번 하자고, 인담 그러면. 못하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는 이렇게 기술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오케이. 맞습니다. 좋아요. 또, 엄 교수님은 뭐 코멘트 할 거 없어요? 네,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 거 합시다. 일단 이번에 레이트 브레이킹 주제로 마찬가지로 저도 준비했고요. 에이트리얼 하이레일 에피소드 있는 사람한테 에독사반 쓰는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입니다. 아, 아시는 것처럼 AFib일 때는 이스케믹 스트로크 예방을 위해서 노악을 쓰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리듬 모니터링 하는 기계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얼레이 디텍션을 하기도 하고 이에 따른 이제 안티코아뷸레이션 이니시에이션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제로 많은 몇몇 클리니션들은 이게 표하고 테이블만 예, 하자. 알겠습니다. 표하고 테이블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modified intention to treatment population 대상으로 계산이 됐고요. 전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이제 에독사반군은 1270명, 예, 플라시보군이 1266명, 에독사반군의 경우에는 도즈 리덕션 한 사람이 30%, 이제 그 플라시보 그룹이 완전 생 플라시보가 아니고 MI나 이전에 스트로크나 이런 게 페리페랄 이런 게 있으면은 아스피린을 먹게 했거든요. 그 아스피린을 먹은 게 절반 정도. 이런 먼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이는 77.5세 그리고 평균 이게 최소한 170회 이상 6분 이상의 HRE를 인로를 해서 평균 HRE는 2.8시간 200회 이상으로 되는 게 거의 97%였고 민 차드바스 스코어가 4점이라서 굉장히 이제 나이도 많고 저희들이 보기에 충분히 코모비디티는 많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독사반 리듀스드 도즈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 건 30% 정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테이블인데 에피커시 아웃컴이 이제 이스케미 스트로크, 엠볼리즘, 카디악 데스를 다 합친 컴포짓 아웃컴이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게 나왔다. 그러니까 각각을 뜯어서 살펴보면 스트로크랑 카디오바스쿨라 데스는 이게 특히 스트로크가 제일 중요한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고 시스템의 엠볼리즘은 조금 에독사반의 페이버러블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흔히 좀 다른 메이저 트라이얼에서 하는 스트로크와 엠볼리즘 합친 아웃컴을 이제 다시 프라이머리 만들어서 아웃컴이 뭐야?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이렇게 세 개요, 교수님. 밑에 세 이- 개. 네, 이렇게 세 개. 음. 네, 스트로크, 네. 브리딩은 안 들어가고, 브리딩은? 블리딩 이제 뒤에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러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그냥 네, 스롬만. 에피커시 아웃컴이고요. 이건 세이프티 아웃컴, 블리딩. 올코즈 데스랑 메이저 블리딩, ISTH에 의해서 정의된 블리딩 이 두 개를 합한 게 컴포즈 세이프티 아웃컴이고 프라이머리 에피카시 아웃컴,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아웃컴 그렇게 했구나.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 아웃컴에서 애독 사반에 더 불리하게 나왔고 왜 불리한지 어디에서 기원한지 봤더니 올코스 데스는 뭐 큰 차이 없었는데 ISTH에 정의된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가 거의 2배 정도 높게 나와서 에피커시는 저명하지 않은데 ISTH는 그 블리딩은 더 많더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센시티비티 아날라이시스 했는데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런 서브 그룹을 했을 때 에피커시는 다 의미 없고 블리딩은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왔고 퍼 프로토콜을 하던 아니면 세이프티 퍼퓰레이션을 따로 정해서 하건 이제 세이프티 아웃컴은 항상 불리하게 나오고 이제 그 에피커시는 항상 좀 애매하게 나오고 서브 그룹 아날라이시스를 그래서 혹시 봤거든요. 그 HRE가 6분 기준으로 해서 너무 적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그 불리하게 나온 거 아닌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 서브 그룹 아날라이시스 그림인데요. 그 HRE가 버든이 많아도 조금 텐던시는 있어도 이미 너무 인터벌이 길어서 의미 없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그 옛날에 하이레이드 에피소드 내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시간 얼마 이상이고, 체드베이스크 얼마 이상이면은 하라는 거 있었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찾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24시간이고 유로페이스에 나온 건 아, 6시간인가 5시간 반일 겁니다, 교수님. 헤드베스크 스코어가 3점인가 4점 네, 넘어. 3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점, 그러니까 6분이니까 이 6시간 넘어간 사람들이, 은 어때, 네, 결과가? 그게 이거거든요. 이게 어퍼 터타일이 5시간 48분짜리인데. 프라이멀 에픽까지 참가하고, 그거 가이드를 바꿔야겠네, 그럼? 근데 이게 조기 종료됐어요, 교수님. 그 이벤트가 220개가 만들어질 때까지 원래 진행됐어야 되는데 중간 분석에서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음,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이 184건 일어났을 때 조기 종료돼가지고 좀 따로 이거에 대해서 또 진행해야 될 필요는 없는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거 서 종료돼 있다면, 그러니까 노학을 쓰지 말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좀 불리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엔수가 좀 혹시 이벤트 넘버수가 좀 에디토리얼 같은 거 부족해갖고 있는 거 없었어? 네? 에디토리얼. 에디토리얼요. 에디토리얼은 다른 특별한 멘트는 아니, 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는, 하이레이드 에피소드 때 이제 찾았다. 아하. 이게 보면은 5점 이상이면 그 지속 시간에 상관없이 쓰라고 돼 있고, 네, 교수님. 3에서 4점이면 6분 이상에서 쓰라고 돼 있네. 아, 6분이요. 사용 고려. 그리고 2점 이상인 경우에 24시간 이상이네. 아,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대로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4점이잖아. 네, 맞습니다. 4점이면서 6분 이상이면은 그 연 1.28% 스트로크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좋겠다로 들어가거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근데도 쓰는 게 안 좋게 결론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바꿔야겠네. 뭐 네, 틀렸. 6분 이상에 대한 에비던스는 딱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점까지는 그러니까 5점이 넘어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잠깐 공유할게. 아, 네, 공유 잠깐 풀겠습니다. 어, 공유가 되시나요, 근데? 내가 공유할게. 봐봐. 네, 이거 보이지? 잠깐만요. 지금 다운로드 중이라서. 네, 이제 보입니다. 네네. 여기 보면은 지금 4점, 3점에서 4점이면 6분이잖아. 아, 빨간색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5점 이상이면 1.79%잖아. 근데 지금 4점인데 지금 6분 이상에서 했는데 의미 없다고 나온 거잖니.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4점은 그 24시간도 의미 없다고 돼 있다는 거지. 네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네, 6시간 이상. 6시. 이건 6시간 기준이 없는데요. 6시간 이상의 하이 어퍼 터타일인데 거기도 의미 없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는 다 지금 없어져 사라져야겠네. 네. 알았어. 응. 잘 들었습니다. 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코멘트 없으시면 저기 뭐냐, 지난번에 박한희 선생이 일화 갔다 와가지고 논문 쭉 발표하던데.